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장송의 프리랜이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장송의 프리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애니 중 하나로 마왕을 해치운 용사 파티의 엘프 마법사가 세월이 지나 다시 같은 여행길에 오르는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장르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프리랜이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라 귀칼 세간에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 만들어 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랜은 용사 파티와 함께 마왕을 쓰러뜨린 뒤 홀로 다시 여행을 다니며 마법 수집을 하고 있었죠. 프리랜의 취미는 잡다한 마법들을 수집하는 것이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법을 연구하고 마법을 익히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곳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플란메의 마도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보통 플란메의 마도서는 가짜였기에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고 그 마도서를 펼쳤는데 프리랜이 그 책에 손을 대자 플란메가 걸어놓은 결계가 풀리며 플란메가 써놓은 수기가 나왔고, 프리랜 색다른 여행을 해보고 싶다면 이 마법을 사용해봐 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 마도서에 쓰여있던 마법은 바로 이 세계로 가는 마법. 프리랜은 그 마법을 통해 어떤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었고 낯선 숲에 착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은 처음 보는 식물들에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크크, 여기 웬 꼬마 여자가 있네? 라며 오니가 나왔고, 프리랜은 꼬마 아닌데? 라며 천천히 그 오니를 살펴봤죠. 분명히 존재는 이미 인간이 아닌 존재, 마력, 오니들로 치면 비기를 내뿜고 있었기에 이 세계에 사는 종족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오니는 프리랜에게 곧바로 달려들었고, 그녀는 아직 이 존재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였기에 마법을 쓰지 않고 일단 공격을 회피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뛰어와 그 오니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프리랜은 빠르다, 마치 용사 힘멜이 떠오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괜찮아요? 다친 곳 없습니까? 라고 했다가 프리랜을 유심히 보고선 아니면 제가 방해를 한 것일까요? 라고 물었죠. 프리랜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물었고, 그는 당신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강해 보이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프리랜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고, 그는 그냥 딱 보면 안다고 했죠. 프리랜은 마력을 항상 제어하고 있었기에 자신을 딱 보고 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는데, 그가 바로 알아보자 이건 역시 용사 힘멜과 비슷하다는 거 알았고 그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는 지이쿠니 요리이치 귀살대 검사라고 소개했고, 그녀는 요리이치에게서 오니에 대한 것들과 귀살대에 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요리이치는 태초의 오니를 죽이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며 혹시 괜찮다면 자신과 함께 돌아다니며 오니를 퇴치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내비친 세계로 프리랜을 보고선 평범한 인간도 아니고 이 세계의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봤고, 혹시라도 이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일지 모르니 붙어 다니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거였죠. 프리랜은 이 세계를 가이드받는 느낌으로 요리이치를 따라 나섰고, 사실상 말이 좋아 함께 오니 퇴치였지. 프리랜은 구경만 하고 만나는 오니들은 요리이치가 전부 한 합에 베어버렸습니다. 프리랜은 그 모습을 보며 원래 이곳의 검사들은 전부 너 정도의 실력인가? 라고 물었고, 요리이치는 누구나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겸손하게 말했기에 프리랜은 굳이 자신이 나설 필요도 없이 오니는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프리랜은 유유자적 풍경이나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드디어 요리이치와 프리랜은 태초의 오니이자 오니의 왕인 키부츠지 무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은 이번에는 강한 오니인가 하며 살짝 긴장을 했지만 요리이치 앞에서는 무잔 역시 쪽도 쓰지 못했고 요리이치 앞에서 무력하게 목이 베이고 말았죠. 무잔은 이 검사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6편으로 쪼개져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수천 개의 6편으로 쪼개져 튀었습니다. 요리이치는 그 자리에서 많은 6편들을 배워버렸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무잔의 옆에 있던 오니 타마요가 다급하게 방심하지만 아직 라고 할 때 프리랜이 마법을 날려 타마요를 그대로 파괴해버렸고, 타마요는 소멸해가며 속으로 무잔은 아직 죽은 게 아니라고 라며 원통해했죠. 요리이치는
방금 그 오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했고, 프리렌은 원래 헛소리를 하기 전에 빨리 죽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귀살대에 무장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알리게 되었고, 귀살대에서는 요리치를 최강의 검사라며 떠받들게 되었죠. 요리치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이 프리렌이라는 아이도 함께 도왔다고 했고, 프리렌은 사실 난 한 게 없는데 라며 그 상황을 민망해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에서는 오늘의 이 위협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수기에 요리치와 프리렌에 대해서 적어놨고, 프리렌은 요리치에게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죠. 요리치는 이제 카마도산에서 유유자적하며 곤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프리렌에게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프리렌은 아직 이 세계를 전부 다 돌아보지 못했으니 다른 섬들에도 넘어가 이 세계를 전부 둘러보고 싶다고 했죠. 요리치는 프리렌에게 예전에 문득 찾은 아주 신비로운 꽃이 있는데 꽃밥 만드는 걸 좋아하는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며 여행 중에 한번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나중을 기약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프리렌은 느긋하게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새 50년 가까이가 지나버렸죠. 프리렌은 아참 요리치가 어떤 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제 슬슬 찾아가 볼까? 라며 카마도산에 찾아갔고 요리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이미 머리가 백발이 된 노인이었고 프리렌을 반갑게 맞이해주며 다신 못 보는 줄 알고 매우 서운했었다고 했죠. 프리렌은 인간은 참 빨리 늙어버리는구나. 머리색이 나랑 비슷해졌네. 라고 했고, 요리치는 정말로 엘프라는 건 나이를 먹지 않는다며 너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약속대로 프리렌에게 푸른 피아나라는 꽃을 보여줬고, 프리렌은 확실히 아름답다며 감상에 젖어 있었죠. 요리치는 너와 함께 했던 10년의 여행은 역시 참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다며 마지막 할 일을 하기 전에 너를 다시 봐서 참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렌은 마지막 할 일? 그게 뭔데? 나도 같이 따라가 줄까?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이건 나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마 우리가 보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했죠. 프리렌은 덤덤히 그렇구나. 인간의 수명은 참 짧아. 라고 말했고, 문득 요리치가 평소에 하고 있던 귀걸이가 없다는 걸 알고선 귀걸이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내 의지를 이어받은 후대 검사를 위해 주었다고 했고, 프리렌은 평소에 너답지 않다고 했죠. 요리치는 어느 날 내가 그때 키부츠지 무잔을 해치운 게 아니었다면? 무잔이 지금은 좋은 척하고 있지만 나중에 살아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혹시라도 정말로 무잔이 살아있다면 그땐 네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마지막으로 프리렌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고, 프리렌은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죠. 그런데 그 며칠 뒤 요리치는 귀살대 검사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서 있는 상태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마지막으로 오니가 되어버린 자신의 형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베어버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흔들려 목을 베지 않았고 몸만 베어버렸죠. 코쿠시보는 노인이 되어서도 압도적인 요리치의 실력을 보고 좌절했고 한 합을 더 겨룬다면 반드시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을 알아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 뒤 요리치는 모든 힘과 수명을 다해 그 자리에 서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였죠. 그렇게 귀살대에서는 요리치에게 최고 대우를 하는 장례식을 치러줬고 프리렌 역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젊은 귀살대원들은 프리렌을 보고선 예전 영웅 요리치의 동료였다고 하는데 별로 슬픈 기색이 안 보이네 라고 두근거렸죠. 프리렌은 요리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선 요리치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10년 동안 함께 모험했던 동료의 죽음, 용사 히멜 때도 그렇고 요리치 때도 그렇고 아닌 척 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참 아려왔죠. 그 뒤 프리렌은 이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볼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차원문을 열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열리지가 않았고 분석해보니 처음에 자신이 이 세계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건 바로 플라메의 마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프리렌은 스승님, 올 땐 쉽게 보내줬지만 돌아갈 땐 스스로 방법을 찾으라는 건가? 라며 부들거렸고 그때부터 프리렌은 산속에 틀어박혀 그 마법에 대한 해석을 했죠. 어느덧 5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프리렌은 드디어 그 마법에 대한 해석이 끝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프리렌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마법을 쓰려고 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무언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프리렌은 별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가봤죠. 그러자 그곳에는 귀살대 검사 탄지로가 여러 마리 오니들에게 둘러싸인 채 싸우고 있었고 프리렌은 곧바로 마법을 시연해 그 오니들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그 어마무시한 마법의 위력에 얼떨떨해했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죠. 프리렌은 그 뒤 다시 지팡이로 탄지로의 나무 가방을 겨누었고
아직 한 마리가 남아있어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손살을 치며 안돼요. 이 아이는 제 동생 네이코 오니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인간을 해치지 않는 아이예요 라고 했고, 프리렌은 그런 건 없어 라며 가차없이 네지코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프리렌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탄지로의 귀걸이. 프리렌은 탄지로에게 너 요리이치랑 무슨 사이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요리이치? 그게 누구예요? 라고 했습니다. 프리렌은 그 귀걸이는 그럼 누구에게 받은 거냐 물었고, 탄지로는 예전에 어떤 검사님이 우리 가문의 손조에게 맡겨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귀걸이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죠. 프리렌은 매우 의아해하며 너는 귀살대원이 아니냐고, 귀살대원이라면 무장을 퇴치한 요리이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요리이치라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고 무자는 아직 죽지 않고 여전히 활개치며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 오니들이 들끓고 있다고 했죠. 프리렌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요리이치의 이름이 인간들 사이에서 잊혀져 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잔 역시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요리이치의 귀걸이를 가진 검사가 나타났다는 것에 요리이치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무잔이 살아있다면 도와달라는 말이 떠올랐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무잔을 퇴치하고 나서 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좋아, 내가 널 도와서 무잔을 없애줄게 라고 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프리렌은 탄지로의 가방 속에 있는 네지코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자신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무잔에 의해 죽었고 네지코도 오니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얘기해줬죠. 프리렌은 예전 요리치와 함께 무잔을 만났을 때 자신이 마무리를 짓지 않아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 알아 책임감이 살짝 느껴졌고, 이번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무잔을 퇴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귀살대 까마귀가 탄지로를 향해 다음 임무인 나타고모산으로 가라고 알려줬고, 탄지로는 그 모습을 보며 귀살대 까마귀는 참 신기하죠? 새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니 라고 했고, 프리렌은 내가 500년 전 귀살대 있을 때 써놓은 마법이었는데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며 흡족했죠. 그렇게 그들은 나타고모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귀살대원들이 당해있는 상황, 그리고 귀살대원들이 혈기술에 걸려 폭도학시처럼 탄지로 일행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귀살대원 무라타는 동료 귀살대원들이 공격하는 것에 궁지에 몰렸고 이러지마 라며 덜덜 떨고 있었죠. 그렇게 여러 명의 귀살대원들이 무라타에게 덤벼들었고, 무라타는 이대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푸른 빛이 그 주변에 휩싸이더니 그 귀살대원들이 툭 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라타는 휴, 무슨 일이지? 어쨌든 살았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것은 프리렌이 거미줄에 걸려 조종당하던 이들을 마법으로 배제시켜버렸던 것. 프리렌은 공중으로 올라간 뒤 그 거미줄의 주인의 위치를 파악했고 상대방을 조종하는 마법은 참 역겨워 라고 하며 그대로 졸트라크를 쏴 엄마 거미 오니를 그대로 소멸시켜버렸죠. 그 뒤 여러 오니들이 프리렌을 향해 덤벼들었는데 프리렌이 한방 한방 마법을 날리며 그들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이 탄지로는 하에노 루이를 마주쳐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탄지로의 물의 호흡으로는 루이의 단단한 실을 베어낼 수가 없었고 루이의 실에 의해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며 압도당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네이코까지 합세해 싸웠지만 네이코 역시 상대가 되지 못했고 루이는 12개월의 강력함을 보여줬죠. 탄지로는 이대로 죽을 순 없다며 순간 아빠 탄지로에게 배웠던 히노카미카우라가 떠올라 그걸 지어냈고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베어버리며 전광석화처럼 뛰어나가 루이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칼이 루이의 목을 베어내기 전에 루이가 자신의 실로 목을 베어버렸던 거고, 루이는 다시 목을 붙인 뒤 체력이 다 빠진 탄지로에게 날카로운 실을 날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마법이 날라와 루이의 거미줄을 없애버렸고 프리렌이 하늘에서 툭 착지를 했습니다. 루이는 네 혁은 뭐냐? 인간이 아닌 건가? 라고 물었고 프리렌은 루이의 눈에 박힌 표식을 보고선 그 표식은 뭐냐고 물었죠. 루이는 자신을 12개월의 하연 오라고 답했고 프리렌은 자신이 오니를 퇴치하고 다닐 때 그런 건 없었는데 라며 오니들도 시스템이 발전하나 싶어 놀라웠습니다. 그때 루이가 실을 뻗어 그대로 프리렌의 목을 감아버렸고 12개월의 힘은 최강이다. 이미 승부는 끝이 났군 이라고 했죠. 프리렌은 자신의 목에 감긴 날카로운 실을 보고선 일반 실은 아니고 자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 보이네 라며 덤덤히 말했고 루이는 목을 베어버리려고 힘을 주는데도 프리렌의 목이 베어지지 않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을 조르다 보면 죽게 되는 법. 프리렌을 공중에 높이 매달아버린 후 씌이고 섰는데 프리렌은 고작 이 정도 가지고 승리를 장담한 거야? 요즘 오니들은 안 되겠네 라고 하며 손짓을 하자 루이의 팔이 베어져 버렸고 그 순간 프리렌이 루이에게 뛰어들어 그대로 목과 머리 부분을 마법으로 소멸시켜버렸죠. 탄지로는 프리렌님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프리렌은 아까 보니 너는 요리치와 같은 검술을 쓰던데 어째서 너는 요리치처럼 하지 못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요. 아빠에게 예전에 배운 거거든요. 라고 했는데 그때 지원으로 온 수주 기우와 중주 시노부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네지코를 보고선 시노부가 곧바로 벌레호흡으로 네지코를 찌르려고 했죠. 그런데 시노부의 칼이 어떤 가상의 벽에 막혀버렸고 시노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습니다. 프리렌은 이 아이는 죽이지마 라고 했고 시노부는 프리렌을 경계하며 당신은 누구죠? 라고 물었죠. 프리렌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라며 머뭇거리고 있다가 때마침 귀살대 까마귀가 카마도 남매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카마도 남매와 프리렌은 우베야시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고 프리렌은 여긴 예전이랑 똑같네? 라며 과거 회상에 젖었는데 프리렌이 예전 당주가 오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터를 옮기고 오니가 찾지 못하게끔 결계를 걸어놨었기에 지금껏 무잔히 이곳을 찾지 못했었죠. 한편 주들이 모이자 네이코를 두고 재판을 열었는데 탄지로 네이코가 위험하지 않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과격한 주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프리렌도 나도 이 아이와 같이 다녀봐서 아는데 다른 온이랑은 확실히 다르다고 자신이 보증한다고 했죠. 주들은 당신이 뭔데 보증한다 만다를 말하느냐고 뭐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가 나와 프리렌의 외모를 전해 듣고선 혹시 당신의 이름이 프리렌이냐고 물었습니다. 프리렌은 나를 알아? 라고 물었고 당주는 귀살대의 전설처럼 내려온 수기에 늙지 않는 백발의 소녀 마법사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염주교주로가 그 태초의 검사와 함께 활동했다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건가?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일 텐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라며 놀랐습니다. 프리렌은 쿄요를 보고서 깜짝 놀라 랭고쿠 너 역시 엄청나게 오래 살아있구나 라고 했고 쿄요는 의아해하며 나를 아느냐고 물었죠. 프리렌은 예전에 함께 밥을 먹을 때 매우 시끄럽게 먹는 것 때문에 각인이 되었다. 랭고쿠 이치주로 라고 했습니다. 쿄요는 나는 이치주로가 아니고 쿄요로다 라고 했다가 이치주로라며 초대 염주이자 자신의 조상의 이름이었기에 프리렌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우베야키 당주와 귀살대 주들은 귀살대의 전설인 프리렌이 보증한다는 것에 네지코를 귀살대와 동행하는 것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의 부상이 회복되고 나서 프리렌은 무한열차 임무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쿄요를 만나게 되었고 쿄요가 도시락을 시끄럽게 흡입하고 있자 프리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러던 중 한참 달리는 열차에서 모든 승객들이 잠에 들게 되었고 쿄요와 탄지로 역시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프리렌은 나무 가방 속에 있는 네이코에게 저기 나타나면 깨워줘 라고 하며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잠든 걸 확인한 하얀이 렘무가 객실로 내려왔고 네이코는 프리렌을 흔들어 깨워왔는데 프리렌은 일어날 생각이 없었죠. 그들이 모험을 다닐 때도 프리렌은 잠탱이라서 탄지로가 아침마다 엄청 고생한다는 걸 네이코도 알고 있었고 박치기를 해서라도 프리렌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프리렌에게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이코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우행하고 울어버리자 폭혈이 시연되어 프리렌이 혈기술에서 잠시 깨어나게 되었죠. 그 순간 프리렌은 마법을 날려 엠무를 소멸시켜버렸고 쿄요와 탄지로 역시 그 여파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열차와 미리 융합을 해놓은 상태 열차에는 촉수들이 자라나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프리렌은 그 모습을 보고선 잠시 고민을 하다가 기생하는 마물이 숙주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마법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대로 열차 전체에 그 마법을 뿌렸죠. 그러자 임무는 열차와 융합된 것이 풀려버려 다시 오니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는데 그 순간 큐즈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뛰어가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으로 나아갔고 쿄요는 프리렌에게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끝났다며 감사를 표했는데 프리렌은 아직이야 라고 하며 강력한 방어 마법을 써 열차의 앞머리에 둘렀고 곧이어 엄청난 풍압이 열차를 향해 들이닥쳤지만 그 마법으로 인해 열차는 끄떡도 없었죠. 프리렌은 곧바로 열차에서 뛰어내렸고 쿄요와 탄지로 네이코 역시 근처에 엄청난 귀기를 지닌 오니가 있다는 것에 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눈에 상현삼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쿄요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쿄요는 화염의 호흡으로 맞섰지만 시간이 갈수록 밀린 쪽은 쿄요였죠. 아카자는 상처 입은 쿄요에게 나는 강자와 영원토록 싸우고 싶다며 그러니 너도 오니가 되어 나와 끝없이 싸워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쿄요는 당연히 그것을 거부했고 아카자는 싸움의 재미를 모르는 녀석이라며 쿄요를 마무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엄청난 위화감에 뒤로 빠르게 물러났죠. 그 자리에는 프리렌의 마법이 날아와 폭발했고 아카야는 프리렌을 보며 저건 또 뭐냐 라며 긴장했습니다. 프리렌은
싸움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이제 나와 싸워보지 그래?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꽤 강하다고? 라고 했죠. 아카야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보다도? 라고 물었고 프리레는 네가 모시고 있는 부잔보다도? 라고 했죠. 아카야는 순간 발끈했지만 필사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힌 후 나는 네 혀과 싸우고 싶지 않다 라고 했죠. 프리레는 에? 내가 강하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야? 시시하네 라고 했고 아카야는 네 혀이 강하든 말든 난 네가 여자라서 싸울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프리레는 오니들은 여자를 죽이고 잡아먹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라고 다시 물었고 아카야는 난 여자를 단 한 번도 먹지 않았다. 오니가 되고 죽인 적도 없고 말이야. 난 오로지 남자들과 겨루고 남자만 죽인다 라고 했죠. 프리레는 아카자에게 너는 인간이었을 때 기억이 있나?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딴 거 왜 묻지? 인간이었을 때의 생각 따윈 해본 적 없다 라고 했습니다. 프리레는 넌 지금 어떤 마법에 걸려있어. 기억을 왜곡시키는 꽤 복잡한 마법이지. 내가 그걸 풀어줄게 라고 했고 아카야는 그딴 기억 따윈 필요 없다 라고 했죠. 하지만 프리레는 아카자를 향해 마법 해제의 에너지를 쐈고 아카야는 왠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렌의 마법에 당하자 아카자는 인간 시절의 기억들이 모두 돌아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참혹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상처 가득했던 나날들, 하지만 그 방황에서 만났던 케이조와 코유키, 그리고 그들에게 받았던 인간 대우, 따스한 사랑, 코유키와 결혼을 약속하고 더 큰 행복을 누리려는 찰나에 케이조와 코유키는 독살당해 죽어버린 지독한 이야기. 아카자는 그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자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것들을 긴 세월 동안 아예 잊고 살았다는 것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프리레는 인간은 수명이 짧아서 참 아쉽지. 그렇지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이야. 죽어서도 그들을 미래에 실어다 줄 수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미친듯이 코유키를 부르며 미안하다고 절규를 했고 프리레는 그런 아카자를 향해 졸트라크를 쓰려고 준비를 했죠. 그때 큐로가 다가와 잠시만 기다려주자 라고 했고 프리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라며 우다했습니다. 아카야는 곧이어 일어나 죽여라. 가장 사랑했던 이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던 나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했고 프리레는 그건 네가 무장의 마법에 걸려서 기억을 못한 것뿐이야. 너무 자책하지마 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야는 그런데 어째서 그분이 내 기억을 막아놓은 것이지? 라고 했고 프리레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보지? 라고 말하자 순간 아카자는 무장이 쓸만한 인간들을 오니로 만든 방식이 생각났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인간의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기억을 왜곡시켜 그 범인이 인간들인 것처럼 해 중후하게 만드는 것. 아카자는 자신이 그 방법을 당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마 코유키와 케이조가 죽은 건 무장이 설계해놓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카야는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되는 쓰레기지만 그래도 그 녀석에게 크게 한 방 먹여주고 가고 싶다 라고 했고 프리레는 안 그래도 든든한 전이가 필요했는데 좋아 함께 가자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카자는 탄지로, 쿄요로, 네리코, 프리렌에게 잊고 있던 자신의 인간 시절의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에 쿄요로는 사나이 뜨거운 눈물을 겨우 참으며 부들거렸고 탄지로는 그만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죠. 프리렌은 그저 아카자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줬고 아카자는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머리를 쓰다듬는 거냐고 나는 인간의 나이로 치면 300살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의 프리렌은 젊구나 라고 하며 다시 머리를 쓰담쓰담 해줬죠. 이후 아카자는 무장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무장에 대한 자신이 아는 정보를 모두 말해줬고 이상하게도 원래 무장에 대한 정보를 말하려고 하면 목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기억을 되찾은 동시에 그게 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건 프리렌의 해제 마법으로 무잔이 심어놓은 저주가 풀리게 된 것. 아카자는 이로써 무잔에게 한 방 먹일 수 있겠다며 프리렌과 탄지로 네이코 쿄요를 데리고 무한성으로 향해 갔죠. 쿄요로는 다른 기라테 주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프리렌은 그럴 필요 없다며 이 멤버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성의 결계 앞에 도착하게 된 프리렌 일행. 아카자는 자신은 상현의 운이라 무한성을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지만 너네가 이 결계를 부수고 들어가면 무잔이 바로 알아채 오니들을 불러 모을 거라고 했죠. 프리렌은 그 12개월의 오니들 전부 다 무한성이 있어? 라고 물었고 아카자는 아마 다들 흩어져 있고 100년 가까이 상현들이 한자리에 소집된 적이 없다며 한자리에 모이는 건 상현들의 교체혈전이 있는 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의 프리렌은 그런 그 상현들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게 교체혈전을 핑계로 다들 불러 모아주라고 했고 아카자는 상현 중에 나보다 강한 이도 있다며 그들이 모두 모이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했죠. 하지만 프리렌은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게 편할 것 같다며 아카자에게 모두를 불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무한성에 들어가 자신의 앙숙이었던 상윤이 도우마와 교체 열전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고, 무자는 오랜만에 재밌는 구경을 하겠다며 모든 상윤들을 무한성으로 불러모았죠. 도우마는 씩 웃으며 당신은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당신은 여전히 여자를 안 잡아먹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프리렌이 무한성의 결계를 풀고 안으로 침입을 했고, 나키멘은 무한성에 오니가 아닌 누군가가 침입했다며 무잔에게 말했죠. 무잔은 감히 신성한 교철전이 시작되기 전인데 누가 들어온 것이냐며 오니들을 보내 그 침입자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무한성 안으로 들어온 프리렌의 앞에 수많은 오니들이 나왔고, 쿄주로와 탄지로는 프리렌을 옹호하며 이거 오니들 숫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며 긴장을 했죠. 그때 프리렌은 그대로 지팡이를 들어 마법 한 방을 공중에 날렸고, 그 마법은 공중에서 여러 갈래로 나눠져 그 오니들을 덮쳤습니다. 프리렌의 마법에 맞은 오니들은 그대로 폭발해 재가 되어버렸고, 쿄주로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했죠. 그때 무자의 눈에 들고 싶은 비달대 검사 출신의 오니 카이가쿠가 프리렌의 앞에 나왔고, 내 녀석들을 해치우면 무자님이 내게 큰 상을 내리시겠지? 라며 번개의 호흡과 혈기소를 시연했습니다. 그렇게 카이가쿠가 번개의 호흡으로 프리렌을 공격했는데 프리렌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 공격을 피했고, 카이가쿠의 칼에 맞은 곳은 그의 혈기술에 의해 검은 번개가 남아 그 부분을 파괴해갔죠. 카이가쿠는 공중에 떠있는 프리렌을 보고선 멍청한 것, 공중에서는 내 공격을 절대로 피할 수 없지 라며 다시 번개의 호흡으로 프리렌을 공격했는데, 프리렌은 가만히 지팡이로 어떤 벽을 쳤고 카이가쿠가 그 벽에 공격을 하자 그대로 자신의 몸이 검은 번개에 의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렌이 쓴 건 반사마법. 프리렌은 그 뒤 여유롭게 졸테라크를 시연해 카이가쿠를 소멸시켜버렸죠. 그 뒤 프리렌은 무한성 곳곳을 마법으로 폭파시켰고, 무한성 전체가 흔들리자 무자는 상현의 오니들에게 교체 열전을 중단이며 가서 침입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프리렌 앞에 상현의 오니들이 내려왔고, 다키와 규타로는 고작 이 정도의 인원으로 이 무한성에 들어온 거냐며 어이없어 했죠. 그러면서 규타로와 다키가 각자의 혈기술을 시연해 프리렌을 향해 날렸고, 프리렌은 전방에 방어 마법을 시연해 그 공격들을 전부 다 튕겨내버렸습니다. 그때 상현의 교코가 저 특이한 귀를 가진 머리를 잘라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며 수백 개의 마비침을 날렸는데 그 역시 프리렌의 마법에 전부 막혔죠. 프리렌은 너네 오니들의 마법, 혈기술에 대한 해석은 이미 끝내놓은 지가 오래야. 너네는 어떤 공격으로든 나를 해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말도 안 되는 허세는 그만두라며 프리렌의 뒤쪽으로 다가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프리렌이 지팡이로 땅을 툭 쳤고 주변에 엄청난 화염이 일어나 다키를 태워버리기 시작했죠. 다키는 이깟 화염쯤이야 라며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재생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프리렌은 그대로 다시 지팡이를 휘둘러 그 화염을 규타로에게 날려 규타로까지 태워버렸습니다. 프리렌은 이건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레이코의 혈기술 폭혈은 다른 오니의 혈기술이나 몸을 태워버리는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연구해 배워봤어 라고 했죠. 교코는 프리렌이 뿜는 화염에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고 물에 관련한 혈기술로 프리렌에게 공격을 해봤지만 압도적인 마력량에 의해 프리렌의 폭혈이 교코를 뒤덮어 그대로 태워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프리렌의 폭혈은 네리코가 쓰는 폭혈의 위력보다도 훨씬 강한 상태, 프리렌은 온갖 마법을 연구하고 배우며 살아왔던지라 금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죠. 그때 상현사 한텐구의 최종 부신 조아쿠텐이 거대한 몽룡을 소환해 프리렌을 향해 공격했고, 쿄주로와 탄지로가 그녀에게 날아드는 몽룡들을 칼로 베어버리며 도와줬습니다. 그때 프리렌은 조아쿠텐을 향해 졸트라크를 쐈는데 어째선지 졸트라크를 맞고도 조아쿠텐은 다시 재생을 했죠. 프리렌은 잠깐 그 상황을 보더니 다른 쪽에 지팡이를 겨누었고 그대로 그곳을 향해 졸트라크를 쐈습니다. 그러자 그 마법은 무한성의 구조물 사이에 있는 어떤 기둥 뒤로 날아갔고 그곳에 숨어있던 한텐구가 맞고서는 박살이 나버렸죠. 한텐구는 내가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한 거지? 라며 당황했고, 프리렌은 너의 귀가 내 말의 탐지에 걸렸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도마의 얼음창들이 프리렌을 향해 날아갔고, 도마는 아주 귀엽게 생긴 꼬마 아가씨네, 내가 아주 예뻐해줘야겠어 라고 했죠. 프리렌은 도마의 눈빛을 보고서 정신이 이상한 녀석인가 보네 라며 한눈에 간파했고, 저런 녀석에게 더 기분 나쁜 소리를 듣기 전에 빠르게 처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은 원거리 공격에서는 12개월 중 최강이라며 여러 얼음들을 날렸는데 프리렌은 별로 세밀하지 않은 마법일 뿐인데 라며 거대한 폭혈의 덩어리를 잘게 나누어 수백 개의 폭혈 화살로 만든 뒤 도마를 향해 쐈죠. 그러자 도마의 얼음들이
순식간에 전부 다 타버렸고 도마는 그 화살에 맞고 온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프리렌은 졸트라크를 쏴 도마를 그대로 파괴해 소멸시켜버렸죠. 코쿠시보는 그 모습을 보고선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프리렌은 코쿠시보를 보자마자 요리치가 떠올랐습니다. 코쿠시보는 널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있다며 설마 예전 내가 귀할대 검사할 때 요리치와 함께 다니던 그 아이인가? 라며 깜짝 놀랐죠. 코쿠시보가 미치카치인 시절 때 프리렌을 언뜻 보고 그 후에 오니가 되어버렸으니 당연히 프리렌은 나이 들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프리렌은 요리치의 쌍둥이 형인가? 요리치가 네 모습을 보면 참 슬퍼하겠구나 라고 말했죠. 코쿠시보는 그 말을 듣고 요리치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을 보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트라우마를 뿌리쳐내기 위해 요리치 녀석은 그날 내가 죽여버렸지 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프리렌은 정색을 하며 요리치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어. 넌 아무래도 그날 요리치를 보고 도망을 갔던 거구나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곧바로 폭발하며 이미 난 요리치보다도 훨씬 강해진 상태라며 다레옵을 시연해 프리렌을 공격했는데 프리렌은 그 공격을 방어 마법으로 막아버렸고 내가 볼 때 너는 요리치의 검술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걸? 이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웃기지 마라. 난 이미 요리치가 통달했던 내비치는 세계의 영역에도 들어와 있어 라고 소리쳤고 프리렌은 그래? 그런데도 나와 싸울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코쿠시보는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며 내비친 세계로 프리렌을 자세히 봤는데 엄청난 마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 느껴지는 마력은 무잔보다도 더 압도적인 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그래도 결국 싸움이란 기술로 하는 것이라며 다레옵을 시연했는데 프리렌은 마력을 제어하고 있어서 잘 몰랐던 건가? 라며 자신의 마력 제어를 해제하자 프리렌의 마력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며 주변에 가득 차버렸죠. 코쿠시보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못 이기지 라며 몸이 굳어버렸고 프리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졸트라크를 쏴 코쿠시보를 한 방에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부자는 마력을 해방한 프리렌을 느끼고서는 도대체 뭐냐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했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아카자가 그 예감이 현실될 거다 라고 하며 파괴사 공격으로 무잔의 뒤통수를 날렸고 무잔은 무한성 아래로 추락했죠. 무잔은 아카자 자식 미친 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라며 일어났는데 그의 앞에는 프리렌이 서 있었고 무잔은 프리렌을 보자마자 넌 예전에 요리치 옆에 있던 그 여자? 라며 당황했습니다. 프리렌은 오늘은 확실히 죽여줄게 라고 했고 부자는 그때 내가 당한 건 요리치 때문이었지 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라고 하며 촉수를 뻗어 프리렌을 공격했죠. 프리렌은 그 촉수들을 포큐를 시연해 전부 태워버렸고 졸트라크를 시연한 뒤 부자의 다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부자는 난 예전보다 훨씬 신체 능력과 재생 능력이 좋아졌다. 이 정도쯤은 금방 회복해 라고 했는데 어째선지 다리가 잘 회복이 되지 않았죠. 부자는 프리렌에게 도대체 방금 쓴 마법은 뭐냐고 물었고 프리렌은 이 졸트라크는 지난 세월 동안 온의 약점이 태양빛이라는 걸 고려해 태양 에너지를 섞어서 만든 마법이라며 네가 아직 태양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이걸 온몸에 맞는 순간 소멸할 거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내가 너 같은 꼬마에게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느냐며 나는 천년 가까이 살아온 오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힘을 많이 축적한 존재라고 절규했죠. 프리렌은 나는 천년을 훨씬 넘게 살아온 마법사인데? 라며 마력을 증폭시켰고 무한성은 프리렌의 마력으로 인해 전체가 삐걱삐걱거렸습니다. 부자는 젠장 내가 태양만 극복했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고 프리렌은 어째서 아직까지 태양을 극복하지 못했느냐고 물었죠. 부자는 태양을 극복하려면 푸른 피아나라는 꽃이 있어야 하는데 그 꽃을 멸종해버렸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프리렌은 요리치가 보였던 그 꽃이 생각났고 꽃밭을 만드는 마법으로 푸른 피아나를 만들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부자는 푸른 피아나? 저것만 있으면 난 태양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감격하며 뛰어왔고 프리렌은 그대로 대규모의 졸트라크 시연에 부자에게 쌌고 그 광범위한 졸트라크는 부자와 함께 뒤쪽에 있는 나키메까지 집어삼키며 전부 소멸시켜버렸죠. 프리렌은 부자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후 붕괴되는 무한성에서 방어 마법을 시연해 쿄로와 아카자 탄지로 네이코를 지켜냈고 쿄로는 정말로 무잔을 이렇게 쉽게 없애버리다니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아카는 프리렌 주변에 있는 푸른 피아나를 보고선 이게 그 무잔이 찾으려고 했던 푸른 피아나인가? 라며 이게 정말 태양을 극복시켜주는 거야? 라고 물었죠. 프리렌은 글쎄 이건 예전에 잠깐 분석해봤을 때 어떤 독기운을 없애주는 약초였는데 라며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아카자가 그때 낼름 그 꽃을 뽑아서 먹어버렸고 그건 이렇게 직접 실험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의 몸은 서서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고 프리렌은 역시 푸른 피아나는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꽃이었나? 태양을 극복하긴 하는 거네. 오니의 힘을 잃게 되겠지만 이라며
부자니 푸른 피아나를 차 안에 먹었어도 웃겼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네지코 역시 푸른 피아나를 먹게 되었고 무사히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며 탄지로는 프리렌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리렌은 그런 탄지로를 보며 요리치, 네가 부탁한 것은 다 했어. 이제 편히 쉬어 라고 생각했고 미리 끝내놓았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마법을 시연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프리렌의 강력한 먼치킨 모습으로 상인들과 무장을 압도해버리는 걸 보여줘 장송의 프리렌이란 이명과도 걸맞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